수능 기출 문제. 자, 좀 봅시다. 13번부터. 13번. 이거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거 이런 건데요. 보시면 ax 제곱 마이너스 얘는 x분의 2의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x의 계수가 1, 마이너스 320이니까 뭐부터 구하자? 일반항부터 구해야겠죠. 그죠? 그치? 자, 일반항부터 구해보시면 자, 얘는 5cr 곱하기 요만큼이 앞에가 a가 될 테니까 ax 제곱 r 제곱 이렇게 써주고, 자,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집어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x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5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 부호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를 꼭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a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 정리를 하시면, 자, 5c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수, 요 계수 빼시면 얼마가 돼요? a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뺍시다.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시면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 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얘랑 만나면 x의 2r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밖으로 뺐으니까 x분의 1만 남겠죠? 그죠? 그럼 x분의 1만 남으니까 x의 r 마이너스 5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되셨니?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5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써지고, x의 여기가 3r 마이너스 5제곱이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지금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20이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x의 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r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2 집어넣어야죠. 2. 그죠? 자, 그러면 5c2 곱하기 a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에 얼마? 2 집어넣으니까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2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a제곱의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약분하시고. 문제에서 a제곱 구하라는 거 맞죠? 4번 몇 번? 4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더 쉬워요. x 플러스 2의 몇 제곱? 6제곱이래요. 식이. 자, x 플러스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뭐의 계수를 구하자? 여기서 x 4제곱의 계수를 구하자. 자, x 4제곱의 계수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반항 구해보시면, 우리가 필기해라 하고 있어요. 네. 자, 일반항 구해보시면 얘는 6cr 곱하기 x의 r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뭐 x가 그냥 바로 더 쉬우니까 x가 바로 하나밖에 없죠. 그럼 r 자리에 뭐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4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r 자리에 그대로 4 대입하시면 얼마나 나와요? 6c4 곱하기 계수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6c4는 뭐랑 같아요? 6c2랑 같죠? 6c2니까 15네요. 15. 그죠? 그럼 15 곱하기 4 하시니까 답은 얼마? 60.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15번이 조금 어렵죠? 자, 15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논술 보는 거 아시죠? 저번 주. 어디 시작했어요? 여기가 작년이래. 저번 주에 그 개천절날 연대 보고, 연대 수시 논술 보고,
이제 한글날에 원주 연대 원주 어제 오늘 해서 10일 11일 해서 동국대, 건국대, 뭐 카톨릭대,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다음 주까지 보고 슬슬 여러분들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수시. 근데 하나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뭐 인원수 자체만 놓고 보면 수시가 전체 인원수의 일단 그냥 100명가로 보면 60%고 40%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뽑는 거는 왜냐면 수시는 중복 합격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 합격을 하면 한 사람이 두 학교에 못 가잖아. 한 학교 선택해서 가야 되고 한 사람이 한 학교 선택해서 가면은 이제 다른 안 간 쪽은 이제 빈 부분이 생기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정시에서 충원을 했는데 요새는 그 수시도 추가 합격이라는 게 생겨서 재작년부터인가 수시도 추가 합격이라는 게 생겨서 뭐 거의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인원들이 전체 대학 인원들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뽑으면 한 학교에서 1000명 뽑으면 600명은 수시로 뽑는 거고 400명은 이제 정시로 뽑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는 정시에만 올인할 거예요. 뭐 수시에만 올인할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를 사실 정시에만 올인한다는 애들이 있어. 저는 수능에만 올인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큰 틀만 뭐 세부적인 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큰 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감각이 있어야지 니네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정시는 100% 거의 대부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수도권 대학 이상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소위 좀 알려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준은 우리 그 명예전당에 붙을 만한 대학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 수능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능이 많기 때문에 정시는 뭐 사실 별게 없어요. 수능 잘 보면 장땡이에요. 정시 사실 그래서 입시 상담이랄 게 별게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 갖고 오면 수능 성적표 그대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어떨까 안 될까 이것만 따지면 돼요. 정말 재수가 없으면 갑자기 몰려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문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수시인데 수시가 크게 보면 뭐 여기서 뭐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중에 무슨 그런 거 탈북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제외하고 특례 제외하고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학생부. 그냥 학생부 이제 종합이겠죠. 여러분들 중에 내신이 지금 2학년 때까지 평균 내신이 1점대. 1점대? 1점대? 아니잖아. 그럼 교과는 힘드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정시는 뭐 신경 쓸 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이자면 적성. 이제 적성 보는 학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나마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뭐 가천대 이런 정도. 뭐 이렇게 보고 카대가 요새 카대가 원래 적성의 신이었는데 논술로 변형했어요. 어쨌는데 자,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여러분들이 갈 만한 전형이 써볼 만한 전형이 이 정도 세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세 가지 정도가 될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3 학생들과 여러분들 고2 학생들까지는 좀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갑자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되면서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보면은 이제 이미 고등학교 생활의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고1 학생들은 그래서 아예 학생부를 좀 차근차근 미리 비교과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미 와서 신설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교과 점수와 비교과 점수. 그래서 비교과는 이제 단순한 뭐 출결,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비교과는 당연히 자소서가 될 거고 자소서와 생활기록부 이런 게 될 거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될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와 비교과를 봤을 때 아마 이번 학기까지 지나게 되면 2학년 2학기까지 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아 내가 학생부 종합을 쓸만하겠다 혹은 쓰면 좀 어렵겠다 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과나 이런 거나 교과나 이런 거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논술 전형인데요. 최근에 이제 막 하고 있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지만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을 계속해서 봅니다. 일부러 없애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신여대 같은 데는. 성신여대는 논술 전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논술 전형을 없애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돌려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인데 이제 성신여대가 여대로 치면 3위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화여대, 숙명여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근데 이제 숙명여대 갈 자원 중에서 좀 우수한 자원들을 빼오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얕은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논술은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적성은 쌤이 정확히는 잘 모르고 논술에 대해서는 쌤도 이제 논술로 간 거 케이스지만 논술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나눠지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원래 없었을 때는 없는 전형이 원래 사실 없었는데 작년에 한양대가 최저학력 기준을 없앰으로써 히트를 대박을 쳤죠. 내신 5등급이 막 한양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박이 났죠. 학교 입장에서. 왜냐? 애들이 막말로 얘기하면 다 쓰는 거예요. 개나 소나. 원서비가 엄청나게 걷히고 이제 한양대가 이제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한양대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몇몇 학교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없앤 학교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막 이제 건대가 단대인가 하여튼 거기도 없앴고 그다음에 경기대 또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죠. 논술과 학생부로.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는 근데 아직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수에 합쳐서 6등급. 그러니까 3개 영역 2등급이네. 최소한 2는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원수의 탐 중에 3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논술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 그 밸런스가 있는데 사실 수능은 이제 자격고사가 되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따지면 만족시키면 그 위에 이제 그걸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시험과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의외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 보시면은 수시 경쟁률 큰 데 보면은 거의 한 70대 1, 80대 1 많으면 100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추는 학생들이 40%가 넘어요. 40%가 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만약에 수능에 조금 자기가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2등급 이내는 계속 나온다, 꾸준히.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2등급 이내는 꾸준히 나온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논술 전형으로 이런 걸 써보는 게 훨씬 더 학생부 종합보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수능 쪽에 강점이 있으면, 내신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 아닌 착각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들어가요, 교과가. 근데 교과 실제 반응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1등급 유형, 1등급 점수와
그 다음에 6등급 점수 급간 차이가 5점밖에 안 됩니다. 총점에. 예를 들어서 주요 과목만 그것도 국영수 4,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회, 이과는 국영수 과학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등급이 만약에 점수가 100점이라면 2등급은 99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99점, 1점, 1점 하다가 막 7등급 가면 이제 60점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7등급 보통 오지 마라 이거죠. 근데 앞자리가 6이거나 그러면 상관없다 이건데 봐봐. 그럼 결국 교과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 반영 비율.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 이과에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과는. 왜냐하면 수리 논술은 극단적이에요. 빵점 아닌 100점이에요. 네. 인문 논술은 좀 덜한데 수리 논술은 빵점 아닌 100점입니다. 쌤이 예전에 알바로 잠깐 대학생 학부생 시절에 알바로 약간 참여했었는데 쌤이 이제 인문 논술 쪽 채점하는 그거 알바 했었거든요. 결국 성백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거의 1번에서 한 70%가 걸러져요. 70%가 걸러집니다. 1번 잘못 쓰면 2번을 못 쓴 거고 3번은 못 쓴 거기 때문에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1번에서 다 판가름이 나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수능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고3 생활을 할 때 남은 1년 동안 확실하게 최소한 올해 겨울방학 때까지 올해 겨울방학 내년 겨울방학이죠. 내년 초 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대학을 어떤 전형을 통해서 가겠다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에 매진을 하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까지 내신 열심히 착실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비교과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학교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단 그거에 그걸 막 올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한 다음에 2학년 2학기 이제 끝나고 나서 성적표 나오고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그럼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를 뭐 학교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됐든 그거를 미리 좀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게 마음이 그래.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뭔가 좀 쉬운 길이 보이면 글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5%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20%, 30%의 가능성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 쌤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딱 정하고 나서 공부에 매진하는 것과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의외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멍 때리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특히 어중간하게 끼어있는 중위권, 상위권 여학생들. 아주 최상위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하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결정해서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세 개. 수시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학생부 교과, 논술, 적성. 학생부 종합,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 그런데 거기서 이제 6개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수시에서 5개인가 6개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어도 내년 3월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12월 잘 보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최대한 내신 점수 딸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따고요. 한 등급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일단 받아. 죽을 똥 살 똥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그렇다고 친구 죽이지 말고 너만 없으면 1등급인데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을 딱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수능 준비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논술 전형으로 확실하게 딱 마음을 붙였으면 수리 논술 같은 거 해야 되고, 수리 논술은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인문 논술은 단기간에 돼요, 사실. 왜? 인문 논술은 어쨌든 쓰는 언어가 한국어니까 한국어 못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스킬만 외우면 돼. 물론 어느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겠죠.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명, 수식 뭐 이런 그런 머리가 좀 머리라기보다는 그런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논술 같은 경우, 수리 논술. 딱 확실하게 목을 정해서 내년 올해 하반기 내년 초 때 딱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만 매진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능 준비에 열심히 해. 수능 열심히 공부해야지 보다. 알겠죠?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인데. 알겠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다 해서 한번 이렇게 심층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과 비교과와 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과 이런 걸 종합해서 한번 판단을 내리는 시기가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올해 2학기 끝나고 내년 초 겨울방학 이럴 때 좀 여유 있을 때 자료를 싹 다 가져오셔서 그걸 상담을 좀 받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에 매진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좀 볼게요. 15번 보시면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x에 대한 다항식 2 플러스 n분의 x의 전체 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분의 fn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 플러스 n분의 x의 몇 제곱이니? 제곱이죠? 자, 요거의 전개식에서 1반항부터 구해볼게요. 자, 1반항부터 구해보면 2cr이 될 거고요. 2의 n제곱이에요. 내 책은 2제곱이라고 되어있어. 못하네. 어쩐지 이상해. 제곱이 왜 나오지? 쌤 책엔 제곱이라고 되어있어. 자, 이게 보시면 그러면 NCR이고요. 그 다음에 NCR이 될 거고 앞에가 뭐예요? 2죠? 그럼 2의 n-r제곱이라고 붙여보고요. 여기에 n분의 x의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돼 있고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보는데 자, 봐봐. 개수들 뽑아내야죠. 개수들 뽑아내시면 NCR 곱하기 2의 n-r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n분의 1이 상수니까 앞으로 빼시면 n분의 1의 r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x의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써질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세제곱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세제곱의 개수. 그치? 그럼 R 자리에 그냥 뭐가 바로 들어가면 돼요?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집어넣은 값이 fn이 되는 거겠지. 거기서 말하는. 그죠? 따라서 fn을 먼저 좀 구해보면 fn은 자 nc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n-3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의 3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R이 바로 3이다. 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계산해 줘야 될 게, 자, 리미트 2의 n제곱분의 fn이니까요. 한번 써보면 2의 n제곱분의,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nc3 곱하기 n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n-3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자? 극합값을 구하자라는 거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요거 좀 정리해 볼게요. 얘 정리하시면 리미트 자 여기가 n세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제곱. 자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8이 내려갈 거고요. 얘도 내려가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봐. NC3이니까 얘는 NC3은 3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죠. 아 3분의가 아니죠. 6분의. 그지? 그럼 그걸 싹 다 정리하면 여기가 48n세제곱이 되고 2의 n제곱이 붙을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다 내린 거예요. 여기 8 있고 8분의고 여기는 6분의니까 8, 6, 48이고요. 여기 n제곱이니까 이걸 다 내린 거죠. 법무수 계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여기다 써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남냐면 이제 2의 n제곱 이렇게 남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2의 n제곱, 2의 n제곱이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지워버리면 되니까 여기가 3차고요. 여기도 몇 차? 3차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 계산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8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뭐 이거 4점짜리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15번 했고요. 16번 보세요.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셨어요? 16번 답 보연 사람? 6이요. 3번이? 네. 자, 16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16번 좀 읽어봤어? 문제 읽어봤어? 자, 16번. 좀 옛날 문제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 중에 각 색깔의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n개 이하의 색연필을 택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까지 하자까지 끌어봐요. 까지 끌어봐요. 그게 뭐냐면 중복조합이거든요. 얘는 식을 만드는 게 중복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세 가지 빨파, 노란색 색연필이 있는데 각 색깔에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라고 해보면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를 다 고른 거지. 근데 하나씩은 적어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 몇 개 뽑아야 돼? n개 이하니까 최대한 n개까지 뽑을 수 있죠. 그럼 거기서 하나씩을 뺀 거니까 n-3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잠깐만. 하나 더 추가돼야 되네요. 미안해요. 왜냐면 그 뒤에 보세요. 각 색깔의 색연필은 충분히 많고, 그러니까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네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괄호 맨 뒤에 보시면 각 색깔의 색연필은 충분하고 같은 색깔 색연필은 구분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으면 서로 다른 경우일 수가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잠깐만 어떻게 푸는 게 나을까? 그냥 이렇게 풀어보시죠. 그냥 아니 이렇게 풀자. 이렇게 알파도 됐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 식이 어떻게 세워져요? 중복조합 식이 3h n-3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보면 얘에서 얘 빼서 더하기 1이니까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5-n 아닌가요? 더해서 1이죠? 더해서 빼기 1이죠.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n이죠? n에서 빼기 1하니까 n-1c n-3이다. 이렇게까지 써지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식세워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식세워보면 얘가 n-1c 2까지 나오죠. 그죠? 얘에서 얘 뺀 거랑 같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근데 봐봐, 이제 처음에 이제 접근은 중복조합으로 했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하나의 특별한 조건이 붙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n개 이하예요. n개가 아니라 n개 이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여기 봐. 여기 봐봐. 쌤이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몇 개일 때 구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여기가 n-3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하나씩 준 거가 n-3이니까 처음에 몇 개 뽑는 걸로 시작한 거야? n개 뽑는 걸로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n개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잘 봐. 두 번째 경우는 언제가 되냐면 n보다 바로 하나 작은 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n-1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죠. 전체가. 그러면 요 식이 잘 들어. 요 식이 n-3이 써지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뺀 거니까 몇 개가 써지는 거야? n 빼기 4개가 써지는 거죠. 전체가 n-1개로 줄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한번 규칙성 찾아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돼요? n-4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처럼 중복조합식 세워주시면 잘 봐. 3h n-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두 개 더해서 빼기 1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n-2가 될 거고 c n-4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똑같이 뭐가 되냐면 n-2 c2가 돼요. 왜냐면 여기가 하나 여기 요거가 두 개 차이 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 차이 나니까 여기는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전체가 n-2개라고 한다면 지금 n개 했고 n-1개 했고 n-2개 했잖아요. 그럼 전체가 n-2개라고 한다면 얘는 식이 중복조합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가 n 빼기 5가 되는 거겠지. 그치? n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3h n 빼기 5가 될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하면 n-3c n-5가 될 거고 그래서 n-3c 2까지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서로 n개 이하의 색연필을 택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fn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계속 더해가는 거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몇 개까지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질 때니까 2까지겠죠? 2C2까지. 즉 내가 구하는 fn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구하는 fn은 n-1c 이 더하기 n-2c2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2c2까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전체 경우의 수가 다르니까 전체 뽑는 개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 취급을 해줘야 될 거고 얘는 2C2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어제 했잖아. 등차 수열 배웠어 어제? 이거 2C, 3C, 4C, 5C, n-1C, 2까지 하면 뭐야? 그래, 학기수익
수열하냐? 뒤에 2 똑같잖아. 자, 뒤에 똑같은 거 2니까 이거 뭐랑 같을까요? 요거 하나 플러스 해주고 C 요거 하나 플러스 해주면 되니까 3 이거다라는 거죠. 하키스틱 수열이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하키스틱 수열 보면 파스칼 삼각형 보면 다 안나니까 얘들아 파스칼의 삼각형에 써져 있는 하키스틱 수열 찾아봐. 그러면 다 찾는다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모른다 이거. 이게 하키스틱 수열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어제. 알겠어요? 오케이? 응. 그럼 FN이 뭐가 되는 거예요? NC 3인 거예요. 그럼 극한각 계산하시면 되죠. 끝났네. FN이 부모로 들어가네요. 부모로. 이거 얼마 나오니? 6분의 n, n-1, n-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fn분의 n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답은? 역수니까 그렇죠. 6이 되겠죠. 알겠죠? 조금 어렵죠? 난이도가 좀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확실히. 자, 두 문제 17번.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nck의 값이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nck라는 걸 써보자. 자, 늘어 써볼게. 걔를 여기 봐. 걔를 늘렸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k의 1부터 집어넣으면 nc1이죠. 그죠?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가요? NC n-1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거 줄이면 한 단어 줄이면 뭐 얼마야? 얼마야? 101? 자, 요거랑 비교해볼게. 요 식이죠?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가서 NC n-1 더하기 NCn까지 쓰면 얼마예요? 2의 n제곱이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건 요까지잖아. 그럼 두 개 비교해볼게요. 요거 두 개 없는 게 뭐예요? 얘랑 얘죠. 얘 얼마야? 1. 얘 얼마야? 1. 그러면 이거 넘겨야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2의 n제곱 빼기 2 이렇게 써주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가. 그럼 뭐가 돼? 그러면 이렇게 써지지 않나요? 2의 n제곱은 3의 배수니까 그냥 3k라고 써보면 3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의 n제곱이 3k 플러스 2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랑 같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죠. 다시 2의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이제 n에 들어가는 건 뭐부터 뭐까지 돼? 100 이하의 자연수지. 그럼 1부터 100까지네.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지금 잘 봐잉. 규칙성 찾는 거예요, 규칙성. 여기도 들어가는 게 1부터 100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1부터 집어넣을게요. 자, 1부터 집어넣을게. 100개. 봐봐잉. 2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아, n에 1 집어넣으면 2죠. 2,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2죠. 되네요? 100 이하의 자연수.
2부터야? 다? 2부터야? 이런 쓰레기치기 다 했나? 교수를 맞아? 아니야. 세부 3번 된다고. 아, 두고 오지. 2부터야? 2부터요, 그럼?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다음에 달라진 사람이 몰라? 다 없어, 간다고. 자, 얼마예요? 뭐가 돼요? 2 들어가면 4니까 4는 아니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8이죠. 8은 돼야 안 돼요? 되네요. 그 다음에 4, 2의 4제곱 16. 1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안 되네요. 5는 1. 32. 되죠? 그럼 봐봐. 3, 5, 7, 9 이런 식으로 가게요. 즉, 홀수 제곱은 나머지가 2가 나올 거고요. 짝수 제곱은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러면 2에 3, 2에 5, 2에 7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어디까지? 2에 99까지. 그럼 몇 개니? 3, 5, 7, 99. 홀수 50개에서 50개에서 1 빼면 되니까 답 얼마? 42개.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답 2번. 됐니? 그래, 내가 답 3번 체크해놨다. 뭐야, 1 들어가면 50개니까. 이거는 들어. 자, 마지막 18번. 혹시 문제가 내가 쓰는데 이상하면 얘기해. 내 잘못이 아니야? 책이 이상해 지금.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10의 10c k의 값을 a라 할 때 맞니? 맞니? 자, 빨리 해볼게요. 그랬을 때 20분의 a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k 곱하기 10c k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이거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이거 무슨 공식일까? 이렇게 써지지 않아요? 그거 늘려 써볼게요. 늘려 쓰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니까 k에다 1부터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0c1이죠. 그죠? 더하기 2 곱하기 10c2죠. 더하기 3 곱하기 10c3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냐면 10 곱하기 10c 10까지. 그지? 오케이? 그 무슨 공식이었어? 어제 마지막에 했던 n 곱하기 2에 n-1승. 그죠? 그러면은 n이 뭐예요 여기서? 10이죠. 그럼 10 곱하기 2에 n-1승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9제곱이겠죠. 얘 10 빼기 1이니까. 그치? 자, 얘가 a래. 2의 9제곱 얼마니? 510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10 곱하기 2의 9제곱은 5120이네요. 맞죠? 네. 5120을 20으로 나누면 이게 a라는 거죠. 문제에서. 자, 이게 a라는 거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20분의 a의 값을 구하면 20분의 a는 이거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56. 됐습니까? 오케이? 네. 따라서 답은 256이다. 금방 보실 수가 있겠죠. 공식만 알면 금방 풀죠. 네. 됐죠? 잘 고생하셨고요. 중간과제 주간 테스트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